지금 그 공무원들이 여기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과거 한 10년, 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공무원 생활이 그나마 조금 수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입장들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스님께서 통상적인 질문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무원 생활 중에 어떤 게 힘든다고 한 가지 자기가 힘든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일반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힘든 거 한 가지 실제로 힘든 거 한 가지만 얘기해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통상적입니다. 이게 일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은 아무리 많아도 뭐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 상사와의 관계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사가 어떻게 하는데요? 물론 뭐 상사에 맞게 제가 이제 맞추는 것이 가장 뭐 현실적이고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승진권이 인사권이 상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상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에 자기가 욕심을 내면 눈치를 봐야 되고 네. 승진에 욕심을 안 내면 눈치 볼 필요 없지 뭐. 그건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이제 상사의 눈치를 좀 보더라도 승진하는 걸 더 중요시할 거냐? 뭐 그냥 눈치 보고 살 게 뭐 있노? 얼마 산다고 인생이 크게 실례면 안 되면 뭐 내가 남 눈치 보고 살라고 공무원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눈치를 보라면 국민 눈치나 보지 내가 상사 눈치 볼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승진을 좀 포기하면 되지. 승진이 좀 늦을 뿐이지 뭐 그렇다고 뭐 잘라내지는 못하잖아요.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진하면 그 승진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 차이 나잖아, 그죠? 그것만 포기하면 돼요. 근데 공무원들은 뭐 연수에 따라서 주니까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도 스님께서 네. 저희 어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뭐 어떻게 해라.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난 그런 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건 제가 얘기할 수. 왜냐하면 인생은 일반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이미 다 공무원 교육 받을 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오늘 또 아침에 아주 큰 재벌회사에서 사장단 회의에서 나와서 스님이 강의를 좀 해달라. 나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물을 거 있으면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있지만 공무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직업 중에 공무원이다 또는 공직이다, 정치인도 그런데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약간의 공익을 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익이 더 중요한 사람은 공무원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좀 안 맞아요. 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뭐 학반에서 청소를 시키는데도 자기만 눈치 봐가 쏙 빠져나가고 뭐 어떻게 하고 요령이 하는 애들이 있고 다른 사람 청소 안 한 것까지 어때요?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아이들이 공무원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놀아보면 누가 하나 다치거나 하면 퍼뜩 가서 뭐 붕대를 가져오든지 손으로 주물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같이 살아보면 그죠?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근데 돈 많이 번다고 의사가 되고 직업이 안정된다고 공무원이 되고 돈 많이 번다고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그 의사의 본분보다는 돈에 더 집착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될 사람은 사람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참 이렇게 국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권리인데 그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 내가 막 변호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다시 말해 직업윤리가 부족한 거예요. 직업윤리가. 그래서 그냥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사익보다는 공익, 사익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익과 공익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는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저는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는 회사 가나 가정에서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인간 조직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을 욕심, 탐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걸려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스트레스, 이게 성냄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 중에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가 성냄, 세 번째가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익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두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사이의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익과 또 별개로 이념을 주장하든 종교를 주장하든 자기께 더 옳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주장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갈등 생긴 거는 이익도 있지만 이럴 때는 주의 주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남하고는 이제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친할수록 이익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건 좀 적거든요. 그건 친해도 자기 성질,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건 아주 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공무원 아니라도 어디든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든 어디를 하든 내가 인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 하면 인사권이 아래 사람한테 있다 하면 아래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친구한테 있다 하면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윗사람에 있다 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사권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살기 싫다 하면 내 맘대로 하고 승진도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포기하면 크게 공무원 직분을 행사하면 되지 이 사람 눈치를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 성격이 조금 부당하다 느끼면 성질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보고하러 가는데 성질 좀 내면 마누라가 아침에 싸웠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성격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격이 개인적 성격인 거는 그냥 수용하는 게 제일이고 그것이 부당하다. 예를 든다면 윗사람이라고 사사로이 커피를 끓여라 내 자동차를 가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우리가 맺은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건 이 회사든 공모이든 어디든지 다 윤리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게 부당하면 법으로 부당하면 법원에 제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은 공직 윤리에 부당하면 그 문제를 본인한테 먼저 제기하고 이거는 조금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냐?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이 세상을 바꾸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혁신시키려면 감옥 가거나 죽을 거는 아니지만은
승진에 누락이 되거나 좀 왕따를 당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출가자라고 하는 이 승려 모임에서도 우리 불교계 비리나 이런 것, 부당한 것, 불법에 맞지 않다 하는 거를 문제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제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왕따시키면 왕따를 받아야 되고, 제외시키면 제외를 받아야 되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혁신을 하려면, 뭔가 바꾸려면 약간의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도 불이익을 감수하셨고, 예수님도 불이익을 감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오명까지 썼잖아요. 혹시 무민한다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손실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고 오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잘못됐고 저쪽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가해야 되잖아, 그죠? 힘을 가한다고 이게 바로 절로 가는 거 아니죠? 힘을 가한데도 점점 밀려옵니다. 일정하게 밀려오다가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가했는데도 이렇게 뒤로 밀려오는 거를 두고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것을 막으면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거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금방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플러스로 금방 안 돌아선다고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치라는 거죠. 이건 무슨 그냥 주장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에 따라서 결국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보를 받아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과보가 따른다. 근데 과보가 받기 싫으면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이 여기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 개인의 이익 이게 더 우선시 된다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공익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시민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뜯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뭐 나는 사람 아이가 이러지만 그래가지고 소주잔 걸치면서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 날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쳐다보겠죠. 근데 이게 법으로 무슨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이 승려윤리라는 게 있고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중이 저기 고기를 먹어도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려가 돼서 뭐 네가 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승려의 대중에 대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게 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 계율에 있느니 없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의 일반적 관습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먹더라도 그런 경우는 보는 데는 안 먹고 안 보는 데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하다. 안 보면서 먹는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 삶이니까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 눈치 보고 사는 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손을 잡고 내가 길거리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여자 손 잡고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남이 오해할 짓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진짜 어떤 여성분이 다치거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아도 줘야 되고 손을 잡아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를 사람 눈이 두려워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는 내가 비난을 좀 받고 오해를 좀 받고라도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면 돌봐야 되는 거. 그럴 때는 너무 관습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보편적 시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승려면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승려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태고종에서는 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내교에서 된다고 돼 있는 데는 결혼해도 되고 안 된다고 돼 있는 데는 조계종에서 이제 축출을 하죠. 이 단체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80년 10월 27일 날 신군부가 이 승려들 수백 명을 이렇게 축첩을 했다. 그다음에 재산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삼천교육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을 때인데 이거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불교 안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놈들은 좀 정화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옛날에 국왕이 하듯이 정부 권력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분도 저한테 당신이 계획을 가장 주장하면 우리가 해주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왜 반대했냐. 이게 바로 법 적용과 윤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결국은 20년 지나서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 변상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사람이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그게 두 부부 사이의 윤리의 문제지 그게 국가 공권력이 관계할 형사적인 문제냐 이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즉 법적인 권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습적인 윤리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습적인 윤리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공무원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는 공직이지 않느냐 누구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높은 사람, 사또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만 지금 민주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우리 못 씁니다. 너 월급 우리가 준다. 우리 세금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너 왜 그렇게 주인한테 불친절하냐. 이런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를 안 갖게 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죠. 그러면 지난 10년보다 더 어려워진 거는 국민의 의식이 깨었기 때문에 이제 힘드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공직의 의미만 알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게 부당하게 막 와가지고 행패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비굴하게 또 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정당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썽이 되면 상사는 승진에 목을 매달잖아요. 그죠? 말썽이 되면 승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용하게 처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승진에 구애받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건 정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요구는 수용해 줘야 되고 아무리 국민이라도 부당한 거는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은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원칙만 딱 정해지면 뭐 힘들 게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말썽도 안 일으키고 좀 잘 보여 거기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비 맞추기는 자존심 상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겹치니까 좀 피곤하지. 제 의견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괴로움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뭐 신분이 높든 낮든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늙었든 젊었든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질문지 많이 써냈거든요. 해보겠습니다.